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금요일 마무리해 보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이야기할까요? 테마 먼저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할 게 아니라 우리 앵커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 네. 오히려 예전에도 저한테 뭐 중저가 화장품 이런 거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도 해서. 제가요? 예. 방판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저 화장품 쪽 관련해서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무슨 일이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가면서 어떤 잣대로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소비 관련 키워드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 좀 짚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주, 저보다 많이 하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키포인트 일단 실적으로 잡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어땠나요? 2분기도 일단 마무리가 된 국면인데요. 네, 많이 발라봐서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화장품 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늘 같은 날 이제 장중에는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어떤 단순하게 움직이는 화장품의 이름만 붙였다고 다 같이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실적과 상반기 실적의 동향과 함께 화장품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중국 소비주가 단체 관광객들이 또 들어왔었을 때 또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거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부터 연초부터 이어졌던 화장품주의 흐름들은 일단 차별화였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듯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잘 나갔던 회사,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쪽에서 경쟁력이 없다. 똑같이 한방 화장품 한자 쓰고 들어오는 화장품 거의 중국에서 다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위축이 매출 중심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중국 말고 다른 데서 잘하는 데가 어디겠느냐라는 쪽에서 거기가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지역별로 북미 아니면 일본 또 동남아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훨씬 더 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또 하나의 흐름은 예전 같으면은 비싼 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설화수가 그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지만 저도 네. 어버이날 선물하러 백화점에 갔다가 가격 보고 멈칫한 적이 좀 있긴 해요. 네, 선물 함부로 하면 네. 안 되죠, 요즘은. 네, 지갑통. 네, 근데 대표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예, 네, 많이 발라봐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보다는 인디 브랜드가 더 성과를 많이 냈다는 쪽이고, 그러니까 이쪽도 예전에 약간 좀 빠르게 시장의 기호에 맞게 움직이는 브랜드들이 훨씬 더 화장품 쪽에 인기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의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실적에서 확인이 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또 약진을 하다 보니까 그에 공급하는 또 만들어주는 OEM사, ODM사가 가장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화장품 쪽에서 경쟁력은 비슷한 화장품인데 어떤 브랜드만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각각에 맞는 쪽을 얼만큼 잘 대응해 주느냐라는 쪽에 대한 OEM, ODM사가 실적에 대해서 큰 폭의 변화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쪽이 대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맞추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금까지 화장품 실적 이야기하면서 네. 타일 중국 어떻게 매출 다변화가 되는지가 키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요즘 다시 중국이 돼서요. 유커의 귀환 그리고 이렇게 문이 열리는 중국 이 시각에서는 더욱더 역할을 강하게 화장품 쪽에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없었어도, 중국 관광객이 없었어도 잘하는 업체. 이게 중국 관광객이 오게 되면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가 이거래요. 라고 권유를 하겠죠. 물론 중국어로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보고, 이거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데 우리도 한번 써볼까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매출의 포인트, 어떤 마케팅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의 변화를 봤었을 때 아마 그런 브랜드력을 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쪽들이 더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중국 소비주 전반적으로 보면은 벌써 뭐 화장품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면세점, 카지노, 항공 그냥 거의 뭐 세트로 공식처럼 나오는 상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일단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 당연하겠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숫자가 확인이 필요한데 그럼 얼마큼 들어오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처음에는 입국자 수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만큼 과거만큼 보여줘서 싹쓸이 해갔던 이런 어떤 소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객단가가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전망치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어제 나온 한국항공공사에서는
9월 달에 그래서 중추절이 있죠. 휴일이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해서 9월 달에 72만 명.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입국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근데 물론 전망은 저희가 잘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들어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19 전의 숫자가 한 50만, 60만이다 보니까 그를 바로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예전만큼 중국인들도 화장품 쪽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예전과 같은 화장품을 찾겠느냐, 새로운 걸 찾겠느냐, 이거는 저희가 올리브영 가서 한 2시간 기다리면서 중국인들 뭐 사나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인들이 결국은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공략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가면 2단부터 2단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사갈 테니까요. 그렇죠. 네. 또 구매력이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네. 일단 없었던 게 0이었다가 숫자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 숫자가 크든 작든 거기에 의미는 있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쪽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그러면 살짝 좀 틀어서 미용기기 쪽은 어떤지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화장품과 같이 미용기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많이 했잖아요. 네. 역시 수혜 예상할 수 있는 섹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용 쪽도 지금 벌써 주가가 강했었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변화들은 계속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리오프닝 영역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 호조가 되는 것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주가는 일단 해외 수출과 함께 잘 된 업체 쪽으로는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중국인들의 영향권. 그래서 한국에 갔더니 예전에 내가 7년 전, 8년 전에 가서 한때 그때 많았었죠. 압구정동 근처 가게 되면 중국인 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붕대 칭칭 감고 요즘 최근 조금 다시 많아지셨더라고요. 네.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쇼핑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봤을 때 이런 어떤 미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봤었을 때 한국 와서 잘할 거. 특히 그때는 좀 아프다 보니까 네. 보니까 한국의 뭐 에스테틱 샵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고주파라고 이렇게 한 열흘 정도 받고 오게 되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광의 패턴들도 그쪽으로 맞춰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기대감은 물론 있습니다만 어떻게 밸류가 생각보다 꾸준히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많이 비싸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계속 맞춰가느냐 여부가 이제 앞으로는 중요할 텐데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입니다. 이제 중국이 이런 거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돈 된다 싶으면은 중국 쪽에서도 바로 또 추격할 수가 있겠죠. 트렌드는 아주 잘 따라옵니다. 이게 네.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쪽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기술, 그러니까 카피력은 뭐 세상에서 뭐 계란도 카피하는 나라인데 이런 거 카피 최고니까. 못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따라올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의 어떤 브랜드력이나 아니면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이 더 중요하겠다는 쪽에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추이에 발맞추는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문이 열린 가운데 어딜 봐야 될지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의 위치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공략해야 될지 그리고 종목은 어떤 종목 중심으로 대응할지는 장 마감 이후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금요일장 몸부터 닫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2,500선을 지키는 구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저점 부근에서 오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수급 변화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문 닫고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18일 금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힘든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까지 코스피는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의 흐름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미국의 긴축 기조 그 사이에서 불안감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런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우리나라까지 크게 미치진 않을 것이다.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하면서 악재보다는
과연 조금 더 호재를 보려는 시선 자체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외환시장 당국에 대한 개입, 그러한 움직임이 중국과 일본에서 감지된다는 이유로 전반적으로 환율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시가 대비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뚫리진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마이너스, 코스피 지수는 0.6% 하락이었습니다. 6거래 연속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조금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점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870선은 그래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수급적인 변화 요인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흐름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400, 500억 원가량까지 매수세를 보이다가 12시부터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매도 전환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2시 반에 다시 한번 매수로 틀었고요. 3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4천억 원 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12거래 연속해서 팔자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매도세 촉발된 모습이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팔자세가 쏠린 쪽은 전기전자 업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기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공세가 펼쳐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큰 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코스닥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오늘 기록된 상황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의 움직임 보셨고요.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1338원 선, 1340원 선에서 출발은 했지만 상단에 대한 경계감 가진 가운데 오늘 4원 가까이 내렸다는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총 상위주들 짧게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그래도 오늘 반도체 HBM 키워드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는 가운데 2%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셀 쪽은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2%대 하락이었고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신다면 합병 이슈에 있는 셀트리온 12위에 올라온 이 기업은 오늘 4% 정도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셀트리온 쪽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단계 합병 대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리스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우세한 하루였고요. 실적 우려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우려, 증권사의 눈높이 낮춤 이 가운데서 움직인 종목도 있죠. LNF가 오늘 최종적으로는 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루하루 시장의 얼굴이 달랐는데 일단 오늘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복귀하면서 꼭 포인트로 이 점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있으면 중점적으로 대표님 해주세요. 네, 지수와 함께 힘든 한 주였긴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게 다 뺏어가려고 하는 한 주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게 섹터 쪽에서 강화되는 모습들이 충분히 나오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성격이고 색깔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용하는 건 또 트레이더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미국도 차익 매물 때문에 어렵고 중국도 불확실성 크고 여기서 과연 뭘 봐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됐고 네. 예, 중국은 항상 사고 쳐. 예, 항상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안고 맨날 뚱하게 지내던 나라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홍다 때랑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달러 강세 거기다가 또 나오고 있는 채권 금리의 급등이 어디서 멈추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나오는 위험자산의 변화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섹터는 그래도 좀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섹터가 어제부터 탄생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초전도의 바톤을 딱 터치하고 다음은 맥신 이러면서 달려갑니다. 정말 이렇게 테마주가 바톤 터치를 딱딱 해가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시장을 참여할 때 시장이 약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만큼의 뭔가 적극적으로 재료를 찾아서 시장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들은 맞는데 이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수혜를 많이 받고 그게 진짜 앞으로 산업이 커서 돈을 많이 벌 회사냐? 여기는 좀 연결고리가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할 때는 주의는 좀 필요하겠죠. 단순히 시세만 이용하는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좋지 않나 싶고요. 그 밖에 뭐 중국 소비주 오늘 바이오 종목들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좀 강했던 흐름들과
HBM 빼면은 섭섭하겠죠. 반도체 장비주 강했는데 이런 것처럼 아마 다음에도 시장이 뭐 2,500선을 크게 이탈하면서 움직임이 또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시장은 섹터 찾기에 분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저희 이야기하고 있었던 화장품으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 주간 잘 올라오고 버텨온 쪽이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어떻게 전략 포인트를 저희 잡아봐야 될까요? 네, 화장품 쪽은 조정받으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 네, 하지만 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이런 류가 아니라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과 분명히 내고 있는 회사, 인디 브랜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 게다가 OEM, ODM 회사 이런 쪽으로 한정돼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특히 중국 모멘텀이 중국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그 브랜드는 더 잘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들 압축하고 돼가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펀더멘털이 단단하고 인디 브랜드의 성격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기대되는 쪽 종목 하나만 콕 집어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조금 작은 종목입니다. 네. 작아도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총이 1,000억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본느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OEM, ODM 관련된 쪽과 자체 브랜드가 있는 쪽인데 자체 브랜드가 터치 인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브랜드를 잘 모르긴 한데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드라마에 나왔다 어디에서 누가 썼다 하면은 그렇게 잘 쓰더라고요. 아마 네. 유명할 거예요. 저도 검색해 볼게요. 네, 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자체 브랜드 색조 화장 스킨케어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모멘텀이 그거보다 해외 쪽에서 나오는 ODM 쪽에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쪽이 더 앞으로의 성과를 이어간다고 보는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H&B라고 그러죠. 네. 헬스앤뷰티 샵이라고 하는 뭐 왓슨, 뭐 세포라, 네. 가까운 데도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많죠, 네네. 이런 쪽에서 PB 상품으로 납품한다는 얘기들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혹시 미국의 팝스타 중에 리안나라고 아시나요? 알죠, 그거는. 네, 셀레나 고메즈. 알죠. 네, 이런 분들이 네. 잘하시네요. 예. 자신감 넘쳤죠? 네, 예, 예. 이런 쪽에서 자체 브랜드를 자기 이름을 달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미 쪽에서도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화장품 쪽이 더 세다라고 어떤 트렌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납품해서 만드는 회사가 본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이 성장한다고 봤었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레어뷰티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매번 성장하는 속도가 매분기 뭐 100%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ODM 쪽으로 진행한다. 앞으로 기대감이 좀 높겠다는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수주 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쪽은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높이지 않나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는 최근에 좀 올랐다고 그래서 아마 좀 등락폭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올라가서 사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약간 뭐 2,500원대 정도쯤에서 눌림목 쪽에서 사시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다음 저항대까지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로 보면은 약 한 4,3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눌렸을 때 본느 공략해보자라는 포인트까지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중국 소비 관련해서 이 화장품 엮을 수 있으니까요. AS는 관련된 기업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관계.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받아본 종목이고요. 여러 번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이 종목은 굳건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 무리 없이 끌고 가도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긴 한데 잠깐 기간 조정이라도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게 되면 살짝 좀 이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들은 제주도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서 그러면 요즘 이렇게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터치. 잘못 알았군요. 네. 그러면 여기도 조정 시에는 신규로도 아직까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까지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중국 관련된 키워드로 해서 롯데 관광개발에서 수익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도 화장품 가운데 본느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 주 주의할 사항 전략에 대한 코멘트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우는데 주말 동안 참고해보시고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잘 쉬고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